XSFM입니다. PODERA 렌틸콩도 역시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오늘의 세계 사연 중에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리지요. 리지90이라고 돼 있는 분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죠.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하루 종일 앉아서 작업하면서 XSFM을 하루 종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고정 청취자분들 중에 은근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네.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떤 곳에서 움직이지 않는. 네.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사연을 보내려니 손가락이 오들오들 떨리네요. 네. 지난주 3일을 출근하고 4일을 철야를 하다가 3일을 출근하고 4일까지만 듣고 제가 순진하게 무슨 이런 꿀직업이 다 있어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성은이 망극하게도 칼퇴근을 했는데 사무실에 핸드폰을 두고 와서 아 좋게 됐다 하고 생각하다가 문득 나도 이렇게 좋게 되는 거 잘하는데 좋게 되는 거라면 이남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아직 이북 오도민들과 친하지 않으셔가지고 일단 이남으로 네. 이남. 나도 사연을 써보자 하여 이렇게 시간이 남아 메일을 쓰게 됐습니다. 왠지 안 읽어주실 것 같으니 짧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깁니다. 네. 고해성사하는 줄 알아요. 아무도 안 듣는다다가 네. 자기의 죄를 쫙. 예.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햇님 정거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잠깐 읽기를 멈추고 단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죠. 햇님이라는 것은 더 읽어드리면 나오겠네요. 주로 여초 커뮤니티에서 종종 쓰는 단어인데 만나는 남자마다 족족 햇님, 즉 온 동네 햇님이 거쳐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네. 읽어드리고 이 햇님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워드 프로세서에 있는 기능인 단어 한꺼번에 바꾸기를 사용하여 다 바꿨습니다. 네. 그전에는 병신이었고요. 네. 또 삑 처리가 돼서 나가겠죠. 하여간 병신 정거장이다. 만나는 남자마다 다 병신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햇님을 UMC가 바꾼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구나. 단어 안 떠오르더라고. 그냥 대충 넣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건데 왜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했나. 네. 그렇게들 사용하고 계시나, 여초 커뮤니티에서.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아니죠. 래퍼의 감성에서 나온 거군요. 햇님 정거장. 그렇죠. 여기다 대고 뭐 무슨 공대생 감성, 두랄륨인, L-글루타민산 나트륨,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햇님쯤으로 합시다. 네. 어쨌든 병신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햇님이 있지만, 정말 많은 해가 있다니 참 우주적인 개념이네요. 네. 정말 이런 햇님은 27년 인생, 저를 이렇게 좋게 만드는 햇님은 처음이라, 이렇게 UMC님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그 햇님은 학교 선배였습니다. 키는 작고 못생겼지만, 활발하고, 이런 얘기 왜 하냐. 일단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네. 예, 지금의 남자친구더러 키는 작고 못생겼지만이라고 말하는 여자분을 전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활발하고 리더십 있고 교수님들에게 잘하고 후배들에게도 잘해주고 아는 사람도 많은 그 사람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원래 대학교 선배란 이래야 매력이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생긴 것, 옷 그지같이 입고 이런 거 무관하게 네. 활달해서 그렇죠. 이제 캠퍼스를 논일면 사람들이 다 인사하는. 무리에서의 어떤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그 무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멋있게 보일 때 그런 나이인 것 같고. 네. 자, 저는 주로 쉬는 날에는 집에만 있었거든요. 친구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참 불편하고 어찌어찌 사귀게 됐는데 이 인간이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네. 고백하고 사귄 게 아니라 하여간 사귀게 됐는데 그 뒤에 무슨 고백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 여자친구가 술을 먹고 다른 남자와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바람에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렸고 최근까지도 약을 복용했었다고. 네. 저는 이해했습니다. 요 포인트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이해했느냐? 이해했기 때문에 무슨 결과를 겪었느냐? 보시죠. 요즘 같은 시대에 우울증은 현대인의 만성질환이니까요. 네. 내가 잘해주면 나아질 거다. 같이 잘해보자라고 어르고 달래며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 대화를 하고 난 뒤 이 햇님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저를 좋게 만들더군요. 쭉 나옵니다. 네. 그렇게 사귄 지 3개월. 갑자기 통화 중 목소리가 안 좋길래 무슨 일 있냐라고 물으니 갑자기 그러더군요.
산부인과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건 아니고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이야. 검사 같은 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무슨 검사?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이야. 성병 검사 같은 거 있잖아. UMC 목소리로 들으니까 똑같아. 면상을 후려치고 싶네요. 어제 새벽에 읽으면서 개발했다. 아주 나쁜 햇님 말투. 좀 차분하지 않으면 안 되니? 너의 UMC의 그 차분함이 너무 싫으네요, 이 순간에는. 이런 말을 할 때는 차분하고 진지하다. 그러니까, 한 달 준비한 말이거든. 햇님 말투 개발했다. 이분 덕분에. 이건 뭐 맥락이 있어야 이해를 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것인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놀라서 그냥 펑펑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다음날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 너의 과거가 너무 신경 쓰인다. 네가 모르는 남자랑 술도 마셔봤다는 말, 클럽도 가봤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모르는 남자랑 술을 마셔봤고 클럽에 가봤다는 말 이후에 나온 게 성병 검사를 받아라. 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네. 저는요, 제가 좀 바보 같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클럽과 술과 성병 사이에 네. 관계가 과연 어느 정도나 있겠느냐. 몇 %나 있겠느냐. 자, 그래도 일단 이 남자분의 입장을 가능한 한 이해해 가면서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이란 말 많이 들어가서 불쌍해요. 햇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불쌍해. 남자랑 술도 마셔봤다는 말, 클럽도 가봤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 너를 아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아니지. 그쵸. 너를 아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호구인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포인트가 한 번 더 나오죠. 이해. 네. 슬슬 사회사업의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네. 우울증이 심해지면 가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들어서 그냥 이해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극단성이잖아요. 갑자기 술 마셔봤고 클럽 가봤다고 했더니 성병 검사라고 했을 때는 아 이게 병이구나. 아, 정신질환이다. 아, 그렇지. 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당황함 이후에는 맞아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됐겠죠. 하지만 사연을 계속 읽어보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화해했지만 네. 그죠. 또 이런 햇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다음날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그렇게 잘해요. 보통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저는 안승준 군의 눈빛에 진심을 느꼈어요. 예. 그런 사람을 겪어봤거나 네.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거나 네. 아니면 네가 셋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 약속을 갖고 화해했지만 네, 화해했지만 다음 달이 되자 이 햇님은 또 그달의 개소리를 시전했습니다. 개소리 오브 더 먼. 그죠. 불 오브 더 먼. 이번에도 또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안 좋길래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이 햇님은 한다는 소리가 친구가 자 호흡 잘해보세요. 네. 친구가 일반인 나오는 야동을 보내줬는데 그게 너였어. 남자가 몰래 찍은 것 같았어. 너무 슬퍼서 계속 울다가 자고 일어났어. 아, 너무 슬퍼서 계속 울다가 자고 일어났어 부분은 아주 잘 읽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부끄러움을 매우 무릅썼다. 방금 일어나서 전화한 사람 같았어요. 전날에 분명히 운 듯한. 그렇죠. 목소리를 들었는데 눈이 부은 게 느껴지는 어떤 공감각적인 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네, 그렇죠. 저 말을 들었을 때 저 워딩에 햇님 같음에 놀라고 네. 맥락 없음에 또 놀랐는데 네. 이렇게 글로 쓰고 보니 진짜 햇님 같네요. 네. 네. 요파씨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소개가 되시면 2단계를 거쳐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글을 쓰시면서 그 당시 상황의 햇님 같음을 파악하시고, 네. 다음번에는 이제 저희들의 입으로 들으시면서 열라 햇님 같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시는. 남이 읽어주니까 진짜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럴 리가 없고
만약에 그게 정말 나라면 나에게도 보여줘라. 확인해보겠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 햇님은 그냥 지 개소리만 계속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증거가 부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재판에 올렸을 때 검찰이 하는 짓이죠. 네. 증거가 불충분한데. 그 증거는 다음번에 제출하겠다. 지 개소리만 계속하더라고요. 이해했습니다. 네. 우울증이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질병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시간은 그 다음 달로 갑니다. 네. 그 다음 달 개소리는 그 새끼의 생일날 나왔습니다. 네. 저는 학생이었고 졸업 전시를 마쳐 알바를 할 시간도 없어 네.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몇만 원 정도 남은 돈으로 그 새끼의 생일 도시락을 바리바리 샀습니다. 네. 새벽부터 참 미대분들이 많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미대분들 그러네요. 네, 예, 작업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분도 졸업 전시 하셨잖아요. 미술. 네, 미술이거나 이제 사진이거나. 예. 제 기억으로는 잠시 후에는 이제 건축 배우신 분도 나오실 텐데. 네. 예.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에 유부초밥에 하여간 바리바리 싸서 7단 도시락을 만들어. 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아직 주변에서 들은 적이 없다. 미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뭘 잘 만들기 때문에. 그 새끼가 사는 지방으로 향해서 배불리 먹이고 하루 종일 영화도 보고 하며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 새끼가 며칠 뒤에 한다는 말이 우리 엄마가 너는 생일 선물도 안 주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 우리 엄마 나왔네요. 그죠? 네. 이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햇님의 뒤엔 늘 엄마가 있어요. 네. 우리 엄마가 있죠. 어머니가 계시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있는 거죠. 물론 단어를 투명하게 설정해보자고. 우리도 엄마 있어. 근데 이런 땐 등장 안 하죠. 그렇죠. 자, 내가 너무 서러워서 화를 좀 냈더니 적반하장으로 맞받아치더라고요. 네. 네 번째 나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생일 선물인데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지 새끼 생일 선물 하라고. 이해해줄 줄 언제고 거지 새끼 생일 선물이 되고.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이 정도 이해하자면 네. 이해 안 한 거죠 슬슬. 두 달 뒤에 신발 하나 사줬습니다. 네. 이 개소리도 참 이렇게 글로 쓰니 개소리인 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이렇게 이 햇님의 월간 개소리를 매달 들으며 저는 버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인고의 시간들은 저의 낮은 자존감과 쓸데없는 이기심 그리고 정을 끊는 연습을 못한 저의 미숙한 대인관계로 이루어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새끼는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바람에 괄호 열고 우와 그 일자리도 제가 소개시켜줬습니다. 일이 힘들다고 저녁마다 개발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이해해 주셔야. 왜냐면 무능한 사람한테 일 시키죠. 그러면 일보다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일하는 티내기죠. 그렇죠. 온 세상에 내고 다녀. 온 세상에 내고 다닙니다. 자기 일의 결과, 뭐 노동 강도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은 사람 피하십시오. 햇살이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내가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런 일 해야겠냐며 아주. 대학원 나오면 일 없어 요새. 뭔 소리야. 대학원을 나오면 주로 요파씨를 듣죠. 집 정리가 안 되는 걸 보고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잤으면 해서 솜이불과 베개 커버를 사다 주고 냉장고도 꽉꽉 채워줬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개소리뿐이었습니다. 네. 내가 있겠다고 하지 말걸. 네. 처음으로 나에게 성질이 나네? 우리 엄마가 너는 청소도 안 해주냐고 그러더라. 우리 동생이 이번엔 동생이 동생이 누나가 맛있는 건 많이 해주는데 청소는 안 해주냐고 그러더라. 네. 그달의 개소리는 가족이 때로 짓는 걸 듣는 바람에 타격이 컸습니다. 이때쯤 그냥 제 마음이 다 식어버리고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너는 지져라 나는 무소의 뿔처럼 간다. 갑자기 불경이 나올 수탄이 타파. 하는 거의 오기반 포기반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외에도 기억나는 개소리로는 1. 업무 때문에 클럽 행사에 갔는데 충격이었어. 너도 그 여자들처럼 놀았을 걸 생각하니 화났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랴.
과거로 돌아가서 클럽을 가지 말아주랴? 전국의 클럽을 다 불태워주랴? 아. 예술혼인데요. 광화사인데요. 왜 클럽을 불태워? 이 취업 준비를 하다가 UMC님이 좋아하는 빼자. 왜 꼭 엠모 잡지의 에디터 최종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음. 글쓰기를 많이 보는 서류 필기 전형을 패스해서 매우 뿌듯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왜 가냐? 너 그런 데 가면 나 너 안 만나. 3. 네. 몇 달 동안 봐뒀던 등이 X자 끈으로 된 수영복을 사겠다고 하자. 근데 이건 X자로 되나? 네. 일자로 되나? 네.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로 되면 막 줄이 막 폭이 1m 아주 몸을 감싸줘?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X자 끈이 됐다는 거는 등이 파져 있기 때문에 X자가 나올 공간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이 파졌다. 등이 파졌다에 예. 많이 파졌다. 예. 여기서부터는 저도 못 읽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예. 햇님, 너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내가 너 만날 것 같냐? 아, 만날 것 같냐? 만나주고 있다라는 특권 그렇죠. 의식이 있군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기억나는 소소한 것들은 이 정도네요. 물론 헤어질 때에도 햇님력을 10분 발휘하더군요. 이걸 제가 그 신을 햇님으로 한꺼번에 바꾸다 보니까 이 햇님력이라는 말이 등장할 줄 몰랐네요. 선파워 아니구나 솔라파워. 이거 태양열이냐? 유행 예감이네. 햇님력. 햇님, 네. 내가 미쳤었다. 한 번만 만나달라. 지금은 너를 보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지금은 그렇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잘하겠다. 아니 얼굴도 보기 싫다니까? 그건 당연하다. 햇님이 이해했네요. 네. 지금은 당연히 싫겠지만 한 번만 만나보면 후회 없게 해주겠다. 싫다니까? 아니 지금은 당연히 싫겠지만 이게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한 뒤에 내가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한 뒤에 자기 주장을 또 펼쳐요. 네. 전혀 반대되는. 네. 지금은 당연히 싫겠지만 나중이 되면 달라질 거다. 지금 잘 되는 사람이 없으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소개팅 했고 잘 되는 사람이 있다. 이제 촉 좋은 분을 예상하실 겁니다.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바람 피울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관리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남자를 만나냐. 관리했대. 와. 나 너랑 헤어진 지 한 달도 넘었다. 그게 무슨 개소리냐. 다 필요 없다. 일도 안 나갈 거고 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봤다. 이 무슨 소리예요? 군대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야? 뭐야? 고공강화 자격증. 에어본이라고 하죠? 부사관, 특정 부사관이시구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봤다. 와. 인생 볼장 다 본 놈이고 네 인생 다 망하게 해줄 거다. 두고 봐라. 어떻게든 복수할 거다. 근데 정말 훌륭한 솔라 파워예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근데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남학교에 저는 남학교잖아요. 네네.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우리 나이에 뒤돌아보면 대학 때도 상당히 어렸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 뭐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얼굴을 이렇게 쭉 펼쳐서 네. 졸업 사진처럼 이렇게 쭉 한번 펼쳐봅니다. 네. 그 중에 이런 놈이 몇 명일까 생각하면 꽤 있을 것이다. 아이고 재밌냐 왜? 사실 이쯤 됐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요 우리 대전의 양반이신 자니 데이비드 씨가 300C 남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과는 레벨이 다릅니다. 그렇죠. 정말 레벨이 다릅니다. 네.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네. 네. 그죠. 이때는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을 하다가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뭘 할지 모르겠거든요. 네. 다 햇님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네. 진짜 이럴 때는 뭔가 친오빠, 그런 덩치 좋은 친오빠 이런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여자분들. 맞아요. 아직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저런 말을 하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페북, 인스타그램, 카톡, 전화 다 차단을 하고 며칠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쓰고 보니 저 되게 좋게 되었었네요. 나름 새삼 빡치기도 하고. 어제는 햇님과 함께 일하는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땡땡이 남자친구 생겼더라. 100일 됐다던데 나랑 헤어진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라는 개소리를 짓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소문을 내고 다닌다 이 뜻이죠 지금. 그죠? 네. 예. 빡쳐서 전화할까 하다가 또 끝나지 않는 대화를 할 것 같아 그만뒀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 쓰고 보니 제가 얼마나 좋게 되었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갑자기. 이분도 한 루시드 프로그램 한번 끝나 또 가보세요. 갑자기 모든 걸 잊고 안돼 용서해. 그러면 용서한다. 안돼 다시 만난다 이해해주고. 네. 네. 뭐 벌써 좋아해. 안 돼요. 아직 승질나게 계셔야지. 물론 지금은 정말 내가 이런 사람 만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을 만나 예쁨 받고 사랑받으면서 네. 철야에 시달리면서도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래 진짜 우울할 때 만나는 사람이 보통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직 잘 덜 알아본 거 아니에요? 초기 아니야 초기? 사귄 지 막 그래? 나흘 되고 미래의 사연감인데 왜 그러니? 그냥 둬? 네. 아잉. 자, 사귀기 전에 지금 사귀는 사람에게 혹시 심한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느냐? 나도 모르게 분노가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느냐? 네. 잊을 수 없는 나쁜 기억이나 트라우마가 있느냐고 물은 건 아직도 참 미안하긴 합니다. 네. 네, 이런 거는 뭐 줄줄이 사과하셔야죠. 시간 나면. 네. 선배로서 친구로서의 남자와 애인으로서의 남자는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걸 햇님을 만나면서 깨닫고 깨닫고가 아니고 깨달고 닳고 다를 만큼 깨달았다는 뜻이죠. 깨가 다를 정도로 네. 고생을 하셨다. 네. 네. 깨닫고 제 나름대로 조심을 한다고 한 거였는데 지금 만나는 친구는 아직도 저 질문을 왜 했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네. 나 좋게 된 적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웃음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몰랐던 현재의 남자친구분이 네. 이제 알겠군요. 그렇죠. 이 사연을 듣고 저 질문 내가 들어본 질문인데 하면은 바로 당신의 여자친구가 사연을 보냈다. 왜냐하면 사연이 소개된 청취자분의 100명 중에 100명은 지인들에게 소개된 사실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너 아무튼 말하면 안 돼. 익명이 나야. 땡땡영이 나야. 네. 그래서 네. 정말 제가 빡치는 건 아직도 저희 학교 학생, 선후배 교수님들에겐 저 햇님이 정말 성실하고 리더십 있고 활발하고 싹싹하고 예의 바른 학생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무시하고 살면 되는데 화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안승준님, UMC님 요즘 같은 때에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무 화가 나서 잠깐 글을 쓰다가 일단 인사하고 끊으신 것 같아요. 온 대한민국 온 이남의 클럽들 다 불태워버린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받은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네. 보다 보니까 이런 연타를 날리는 분들. 저는 이분이 참 이런 말하기 어렵긴 한데 얼마나 소중한 경험을 한 것이냐.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요? 네. 얼마나 소중한 경험을 한 것이냐. 네. 네. 멀쩡한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니까요. 네. 저는 예.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예.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앞으로. 예. 다만 이제 불에 댄 아이처럼만 굴지 않으시면.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살짝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분한테 자꾸 또 이런 새끼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기 시작하면 네. 그런 새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질문하고 그러지 마시고 네. 질문했던 거 종종 사과하세요. 네. 예. 이번 주의 사연이 3분의 1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나머지 3분의 2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다. 네. 네, 비슷한 이야기다. 근데 그런 사연이 진짜 많이 오나 봐요. 어떤 거? 햇님을 겪었던 여자분들의 사연. 햇님 정거장. 햇님 정거장. 나 왜 햇님 저장소라 그래? 일배에 물 들어. 햇님 저장소. 저도 모르는, 유현 씨도 모르는 사이에. 햇님 베스트 저장소. 이렇게 되면. 햇님 정거장 사연. 네. 정말 많이 오죠? 네. 정말 많이 오죠? 네. 정말 이런 인간의 얘기는 사실은 듣는 것도 피곤하죠. 사실. 네. 그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세 개의 사연을 뽑아놓고 이 세 개의 사연에 대한 일관성을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리지 90님이 보내주신 사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이 새끼는 왜 이러는가 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사연들은 제가 알기로는 네. 나는 왜 이러는가 이런 사연들. 예. 그래서 네. 나머지 두 분은 혹시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 나는 아닌가? 심하다. 좋은 분들이실 거라 믿습니다만은. 네. 네. 심지어 두 번째 사연 실명 밝혀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